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 거래인데요. 3대 지수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경로 그리고 실적을 소화하면서 다소 혼조된 흐름이 나타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5% 상승한 33,869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22% 상승한 4,0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오늘 하락했는데요. 전장 대비 0.61% 하락한 11,700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장중 등락을 거듭했고요. 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하는 반면 나스닥은 하락하는 혼재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금리 전망 그리고 실적을 소화하면서 다소 혼재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명확한 방향성 없이 지수가 등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 발표되는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강한 모멘텀이 없는 대기 모드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 전문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에는 여러 가지 섞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업 실적 같은 경우만 해도 긍정적으로 실적을 보고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다음 주 1월 CPI를 대기하는 와중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오늘 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소화를 하면서 다소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입니다. 미시간대가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를 하면서 단기 그리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값을 발표를 했는데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값인 1년 기대 인플레 중간값이 전월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월 기준 1년 기대 인플레 중간값이 4.2%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치인 3.9%에서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 주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투자자들 이 수치에 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같은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요. 2.9%를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 19개월 중 18개월 동안 2.9에서 3.1% 구간에 안정적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시간대는 이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최근에 높아졌고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년 후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변동성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6.4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치보다 높았고요.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도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이슈가 된 종목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입니다. 네, 리프트 같은 경우 실적 전망치가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악의 주가 폭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장중에 무려 주가가 35%가량 폭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리프트 실적이 상당히 실망으로 나오면서 월가에서도 리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 강등이 이어져 나왔는데요. 일례로 JP모건과 같은 투자은행이 지금 리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강등시키고 목표 주가를 일제히 좀 하향 조정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외에 오늘 크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우선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어닝 미스를 보고를 했습니다. 네, 주가는 8% 이상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반면 페이팔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예상한 수준에 부합을 했습니다.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인 밸류액트가 스포티파이의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펌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강등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가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S&P 500에 상장된 70%가량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 중 70% 정도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3년 평균인 79%는 하회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최근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일제히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감원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견조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골드만삭스에서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이 테크 기업들의 정리해고, 레이오프는 전체적인 산업의 전체 산업의 거대한 흐름이 아니라 잔물결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에서 이 대거 해고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촉발이 되었지만 결국 경제가 내년에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골드만은 전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대량 해고가 일어난 기업들은 테크 회사에 대부분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이런 테크 회사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을 이미 40% 이상 늘린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고용을 단행을 한 상태에서 정리 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이런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워낙 높은 수준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주가가 적정한 밸류에이션으로 빠지면서 그에 맞춰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이제 좀 당연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골드만은 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섹터별로 조금 혼재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면서 커뮤니케이션스 서비스라든지 테크놀로지 관련 기술주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빅테크 대체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5% 이상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약보합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5% 가까이 빠졌고요. 메타는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에 관해서 월가에서 좀 짚어봐야 할 의견이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를 매수할 투자자들의 기회가 이제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라는 분석가는 월가 투자자들 중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강세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네, 목표 주가도 220달러로 다른 월가 전문가들보다 훨씬 높은 전망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테슬라가 100달러대를 나타냈을 때도 테슬라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펼쳐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52주 저점 대비 100% 이상 오른 상황이고요. 또 밸류에이션 역시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다라고 모건 스탠리 분석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200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 내에 추가로 오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테슬라의 가장 좀 긍정적인 의견을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마저도 이제 좀 테슬라 상승세가 거의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종목은 이 금리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1월 CPI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봤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의미 있게 오르기 위해서는 내달 1일 예정된 투자자의 날에서 테슬라가 굉장한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굿뉴스를 전해줘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번 한 주간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한 모습입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한 주간 2.4%가량 하락을 하면서 12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지속적인 긴축 의지를 표현을 하면서 시장은 다음 주에 있는 CPI 지표를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뉴욕 이후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